윤칼세 TV는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정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윤칼세를 도와주십시오. 윤창중 칼럼집 6권을 50% 세일가로 판매합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면로를 둘러싼 문재인 이낙연의 꼼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겠습니다. 왜 이낙연은 뜬금없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에 숨겨진 꼼수를 해부해 보려면 과연 이낙연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은 과연 어떤 유형의 인물이냐? 여러분, 이낙연을 어떤 인물형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평가해 보세요. 지난 4년 동안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어떤 인간형이었는가? 정치야말로 사람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파악해보면 정치적 선택의 이면에 숨겨진 전술적, 전략적 의도가 보입니다. 짚히는 거죠. 이낙연은 한마디로 기름 바른 미꾸라지입니다. 기름 바른 미꾸라지. 한자로 풀자면 기름유의 미꾸라지 추. 추어탕할 때 추. 유추 선생. 유추 선생이죠. 그냥 미꾸라지도 손으로 잡기 어려운데 거기에 기름을 발라 놓았으니까. 이 말은 이낙연은 자신이 손해볼 만한 것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분들 간혹 있죠. 자신이 손해볼 만한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손대지 않는 것은 물론 손해볼 만한 일을 닥치면 기막히게 빠져나간다. 유추, 기름 바른 미꾸라지. 달리 말하면 영혼 없는 인간형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과의 이해관계입니다. 노무현의 경우 이낙연의 청산유수의 그 달변, 언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권하자마자 이낙연을 대변인으로 기용했지만 겪어보니까 그런 영혼 없는 인간형임을 알아채고 임기 5년 내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은 안전운전이죠. 운전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다가 노무현 이후 무려 10년이 흘러가지고 호남 인물을 찾던 문재인에 의해서 국무총리에 발탁됐죠. 자, 그래서 정치는 운칠기삼, 즉 운이 70%이고 노력이 3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운구기일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운이 90%이고 노력이 10%라고 할 만큼 정치인에게는 팔자와 운이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팔자와 운이 좋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대승하는 것을 저는 지켜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이낙연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들고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유추 선생 이낙연 본인이 그런 구상을 해서 새해 첫날 치고 나왔을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낙연이 지지도가 3등으로 밀리니까 얘라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치고 나왔다고 짚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낙연에 대한 공부가 근본적으로 안 된 헛소리인 거죠. 설령 이낙연이 치고 나가는 그런 결기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해도 대통령 문재인 씨의 전유물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청와대 의중과 달리 연초에 치고 나온다? 대선 예비 후보가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전유물을 허락 없이 건드린다? 권력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언론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낙연 씨가 청와대와 상의 없이 치고 나왔다면 이른바 왕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이 당장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낙연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사면론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식으로 건의하면 생각해 보겠다.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다면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의 구상을 누가 했느냐? 제가 보기로는 임기를 1년 조금 더 남긴 문재인 씨가 이낙연을 통해 에드벌룬을 띄워가지고 여론을 슬쩍 간보려 하는 겁니다. 네,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낙연 씨가 치고 나왔다? 자신의 지지도가 하락하니까 에라이 이걸로 한번 해보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정세균, 이분도 야심가란 거 아닙니까? 이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슬쩍 떠볼 생각도 해봤겠지만 아무래도 정치권 시장 내에 내밀어야 떠들썩하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이낙연을 시켰다고 봐야 하죠. 그렇다면 왜 문재인 씨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문재인 씨가 다급해졌기 때문이죠. 자신도 임기 마치면 아니면 임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획기적인 국면 전환책을 시도해 볼까? 과연 그게 뭘까? 해서 문재인 씨 특유의 여론 간보기를 이낙연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다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대선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계속 참패하다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끌려서 내려올 수도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자신들이 끌어내렸으니까. 또는 퇴임 후 쇠고랑차고 들어가는 아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적폐청산으로 정권 잡고 집권 4년 내내 우려먹은 문재인은 이번 14일이죠. 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형 확정되는 것을 전후해서 이 문제를 서서히 털어버리면서 임기 말로 가려는 전술이라고 봅니다. 밀리고 있는 여론을 뒤집을 만한 호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세 대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가져다가 팔뚝 이게 걷고서 주사 맞는 쇼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려먹었던 적폐청산도 이제 약발이 다 끝났다고 보고, 자, 그렇다면 국민통합 어쩌니 하면서 국면 전환을 해볼까?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임종석, 양정철이 그런 발상을 했을 겁니다. 국민통합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 야권에서 문재인 씨를 공격하기에 애매한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국민의힘이 벙 찔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또 이런 소리에 현혹되는 중도층 그리고 일부 보수층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대깨문을 살살 달래면서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깨문만 살살 달래면서 자 이제는 국민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기에 현혹되는 그런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또 일부 보수층을 끌어들일 수만 있으면 재미를 볼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임기 무사히 마치고 양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음흉한 꼼수. 한마디로 완전히 정치공학입니다,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낙연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이런 술수를 마다할 리가 없죠. 이런 대형 사건을, 대형 이슈를 자신의 입으로 터뜨리면 자, 이낙연이가 전국을 주도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마치 자신이 문재인에 의해서 차기 대선 후보로 점지를 받은 미래 권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대깨문들이 반대하고 나오겠지만 대깨문 눈에 들려고 속에도 없는 소리 이낙연 많이 해왔죠. 근데 그런 전술도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았죠. 지지도가 3등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차에 전국을 주도하면서 중도층이나 보수우파에서 아이고 이낙연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호재로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총리께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시죠 라고 했을 때 그 미끼를 이낙연 씨가 텁썩 나는 물었다고 봅니다. 네. 전두환 때 노태우 시켜서 6.29 선언하도록 연출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안전한 퇴임을 시도했고 연출하려 했던 그 수법을 복사하려 한 것이죠. 문재인, 이낙연은 작년 12월 12일 뜬금없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자, 제 촉으로는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를 상의했고 합의했다고 봅니다. 얄팍한 계산법에 정말 치가 떨리죠. 치가 떨려. 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2명씩이나 감옥에 집어넣는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적폐청산 장사를 하다가 자신들의 집권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면으로 우려먹으려 하고 있는, 재미를 또 보려고 하려고 있는 정치 공작이 정치 공작.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소리죠. 문재인, 이낙연의 꼼수는 그렇다 하고 정말 침을 뱉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유승민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승민은 물론 친이 친박계라는 사람들이 아주 기민하게 환영한다고 나오는 장면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 유승민은 자기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환영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승민이가 환영한다고 끼일 수 있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한 이후 정말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치가 떨리게 하는 배신자들을 뽑는 그 순서에서 김재규와 유승민은 공동 대상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친박이라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4년이 다 되도록 쇠고랑 차고 인민재판 법정으로 끌려다닐 때, 그 고생할 때 몇 사람을 제외하곤,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곤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더니 이제 이낙연이 지펴놓은 남의 불에 개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죠. 남의 불에 무임승차하려고 환영이니 어쩌니 하는 모습,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웃기는 장면이 김종인 씨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한 대목입니다. 자기가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그 구속에 대해 사과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씨가 쉽게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대단한 정치인 양, 아주 그야말로 정치 거물이라도 되는 양, 양심적 정치인 흉내내면서 대신 사과한다고 약장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장사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안철수가 반대하고 나온 것도 정말 구토가 나옵니다.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서 내곡동 사저로 돌아오시면 그 자체로 정치판에서 그야말로 추풍낙엽 신세가 될 것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깨문들보다도 더 거악스럽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 국민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14일형 확정이 되면 사면 정국으로 간다 해도 절대 동시에 풀어주거나 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또 벌려놓아서 선거 앞두고 분열하도록 온갖 비열한 장난을 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별로 국민적 영향력이 없다 해도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겁니다.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배신자들이 가장 먼저 서울구치소에서부터 따라다닐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악랄한 배신을 해왔던 자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포함한 정치적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순간을 가져올 겁니다. 박근혜라는 정치 지도자의 석방 자체가 사필 규정이구나 하는 탄성이 국민들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수 우파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윤창중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